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고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시의 부담이 아직까지도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좀 기술주들이 눌러앉았고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도 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라떼 주식의 종목은 잘 간다. 가는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빠르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주말에도 쉬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빠른 장에 다음 주 장 또 한글날 이후로의 장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잘 세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운수 대통, 운을 가득 드리는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했더라면 자, 이번에는 진짜 주식입니다. 진짜 주식만을 주시는 우리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주간 브리핑에 이어서 또 핵심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가 마지막이고요. 이제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이 5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참여 방법 두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의 방법 차례로 QR코드를 잘 이용하셔서 입장하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입니다. 보내는 사람의 샵 3989번 번호 찍으시고 문자 내용 안에다가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정말 이렇게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나는 시장 속에서 부드러운 밀크와 같은 우유 같은 라떼 주식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분은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의 최창림 멘토입니다. 그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한 주 시장이었는데요.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장은 어떤 뭐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약간 좀 크게 종목들이 빠지면서 좀 아쉬운 시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코스피는 2,40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도 잠깐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좀 위태로운 모습을 좀 보였던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이제 목요일 같은 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켜야 될 2,400선과 이제 코스닥에서는 800선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양시장에서 기관이 이제 순 매수에 참여를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참여를 하면서 어쨌든 지지를 받아야 될 지지 라인은 좀 받으면서 마무리한 장이라서 지금 다음 주 시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 뭐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전일 뉴욕 증시도 지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그 속에서 진짜 주식, 지수가 잘 갈 때 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2부 우리 최창림 멘토니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난주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이 좀 크게 주저앉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말씀 주셨던 대로 다음 주장에서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추가적으로 12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 만큼 긍정적인 시장 속에서 변동성까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최창림 멘토님의 한 주간의 이슈 하나하나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첫 번째 이슈는 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었습니다. 사실 그 저번 주는 가장 큰 그 이슈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었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사실 보통 이제 예상을 한 게 이제 로봇해마군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이끌고 주도하면서 좀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하면서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이제 상장 첫날 이제 150% 이상의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지금 조금 반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모가 대비 거의 한 2배 이상의 금액 한 51,8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종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태화군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날 되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8% 이상의 급락을 보이면서
되려 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금 약간 이번 주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하긴 했으나 그동안의 낙폭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 상승이 사실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반등이 좀 급반등이 나오거나 조금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해서 조금 아쉬운 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이제 위기는 기회랑 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 같은 우리 시장이지만 지금은 주식을 정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만약에 매수해서 이제 상승장으로 이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수익의 폭은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주식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관련 이슈였습니다. 2차로 이제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1차 때와는 다르게 1차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정수 필터라든가 뭐 반사이익 받을 수 있는 마니커, 육계 관련 종목들 이런 부분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대비해서 그리고 반일 테마도 있었죠. 뭐 모나미라든가 이런 반일 테마들도 같이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2차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원체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슈가 떠도 지금 수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움직임 없이 그냥 흘러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일이죠. 전일 이재명 그 당대표의 첫 재판 출석이 있었는데 추석 전 그 일전에 이제 추석 전에 그 영장 발부에 대한 기각 발표가 나오면서 기각이 나오면서 그때 그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그 정치 테마군들이 급등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에서는 사실 그런 종목을 접근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펀드멘탈이 좀 강한 그런 종목들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군들은 약간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이슈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협력 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매주 나오는 이슈예요. 매주 나오는 이슈인데 저도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약간 좀 이 테마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나서 우리 기업들 이제 대표들과 함께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뭔가 논의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그러니까 4일이죠. 10월 4일은 우리나라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그 우크라이나 그 국회의원들하고 그 재건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틀 후죠. 10월 6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통상부와 또 이제 어제 도착한 그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의 그런 논의가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도는 요 관련된 테마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그 부분에서 사실 1차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건설인데요. 건설은 뭐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뭐 건설사가 뭐 부도가 난다, 뭐 한다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건설 경기도 많이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들이 조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좀 돌파구를 찾아봐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그 전에 이제 이슈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바닥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최근에 약간 누군가가 좀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눈에 보여요. 건설사 관련된
종목군 둘 중에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노란톡방 안에서도 지금 따로 나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단타 종목들도 나가고 있고 하니까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입니다.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지금 WTI 기준으로 이제 82달러 정도 내려와 있는데 부근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70달러까지만 초반까지만 좀 내려와 준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급락에 대한 이슈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이폰이 이제 사전 예약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 주는 지금 요 정도 이슈로 해서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 마감을 했고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상반기에 이제 1분기, 2분기 때 뭐 지금 뭐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지금 3분기에 한 1조 8천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 시장도 약간 좀 턴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상승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주간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진짜 주식만 해주시는 최창림 멘토님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 많은 긍정적인 이슈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신규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 그리고 지금 매도해야 할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최창림 멘토님의 진짜 주식 종목 2개를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방송에 시원하게 오픈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평일에 대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분 1초간 중요한 시장인 만큼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하는 방송인 만큼 자, 최창림 멘토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의 방법으로 QR코드 폰카메라 들이대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문자 내용에다가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뭐 개인적인 고민까지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방송에서 또 생방송으로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은 주간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6가지 이슈나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다주장에 공략할 만한 관련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을지 감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섹터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그 오늘 라떼 주식에서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인데 그 요 넥스트 칩은 그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네. 아까 앞전에 그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로도테마 분들이 조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그렇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로보테마와 그리고 2차 전지 테마를 보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 두 테마군은 약간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인데 겨울에 올 수 있는 테마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아마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이 조금 이슈를 받지 않을까. 안 올 것 같지만 계절은 오잖아요. 그것처럼 제약 바이오주와 자율주행 테마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관련된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넥스트 칩은 그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일단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반도체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하고 이 그 차량용 그 자율주행 반도체 공급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기아와 그리고 현대에 지금 ISP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BYD라는 그런 그 완성차 업체와 지금 그 ISP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ISP는 그 카메라로 들어온 그 영상 신호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인데 이게 앞으로는 그 차량의 전 후방 카메라에도 확대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넥스트 칩이 아마 충분히 좀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 구조라든가 이런 영업이익이 좀 확대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율주행과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관심 있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런 영상 처리 기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사는 지금 ISP 기술력으로만 지금 25년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좀 기술력은 확보가 충분히 많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던 암, 이 어떻게 보면 이 암이 그 뉴욕 시장 그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그 기업과 그 반도체 기업과 전력적인 협업을 통해서 그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자율 그 발렛 주차 AVP 기술과 에이다스 통합 반도체에 대한 그 개발을 지금 착수를 했고요. 사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 넥스트 칩이 9월 21일 날 그 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ARM의 인수전에 뛰어들 거다라는 보도와 함께 삼성전자가 ARM을 그 인수할 거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이 넥스트 칩이 그거에 이슈를 받아서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이다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에이다스가 사실 필수예요. 그러니까 에이다스는 지금 그 EU에서도 그 앞으로 나와야 될 자동차들의 의무적으로 저 에이다스 반도체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의무화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와 그러니까 자율주행 2단계와 3단계 그쪽으로 지금 굉장히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시스템 부품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메인 타겟 볼륨 존이 사실 이 에이다스 레벨 2와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수요가 급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바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향후에 나올 이제 뭐 4단계라든가 5단계 이 부분도 이미 기술은 지금 그 개발 중에 있습니다. 타겟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이 볼륨 존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넥스트 칩에서 지금 제공한 어떤 도표를 보시면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될 거다라는 이런 도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22년, 2023년인데 지속적으로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쪽은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쪽은 지금 AI와 함께 매년 9% 이상의 큰 상승 시장 규모를 지금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 뭐 최대 팹리스 기업 그 암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기술 협력을 하는 만큼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도 지금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네.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넥스트 칩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중에서도 넥스트 칩이 대장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네. 21일 날, 9월 21일 날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암을 인수전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대형 이슈거든요. 대형 이슈고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을 가지고서 그 기업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스트 칩이 충분히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큰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앞으로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구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이제 협업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전략을 알려주시려고 하려고 그런 건지 뒤에 종목 차트를 켜주셨어요. 사실 지금도 뭐 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날에 10% 넘게 올랐거든요. 고점이 아니라고 보시는 이유를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거를 지금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지금 우상향 차트입니다. 우상향 차트고 지금 이쪽 부분에서 지금 고점을 계속 터치를 하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선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가 지금 12,000원이거든요. 어떤 선인가요? 여기 고점들을 다 이은 선입니다. 네, 이 고점들을 이은 선인데, 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종목을 볼 때요. 일단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캔들이 있습니다. 그런 캔들을 먼저 찾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메이저 수급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런 이제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캔들이 딱 나왔을 때는 이게 왜 나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을 소화하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합니다. 이 고점, 전 고점을 이제 다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 돌파가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나면 이게 원래는 저항이잖아요. 이게 저항선인데 돌파를 하고 나면 이 선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죠. 예. 여기에서는 저항이었고 여기에서는 지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해줘야 될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크게 상승을 하고 이날이에요. 이날 이제 그 ARM 관련된 그 삼성전자가 이슈를 받을 수 있다. 그 인수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날 사실 이 앞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더 적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가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가 조금 높아진 상태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있던 그 일반 그 매수자 분들도 약간은 지금 강성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그 52주 신고가다 보니까 한번 좀 장이 눌렸어요. 그리고 이 눌릴 때는 사실 어떤 종목이든 다 눌렸습니다. 네.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다 어렵다 보니까 다 눌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수를 이긴 종목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어쨌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으니까 그쵸.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수와 함께 같이 빠진 거고요. 사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잡주예요. 그런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과 함께 좀 흘러내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물론 아주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좋겠지만 저희는 사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더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그쵸. 가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욕심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그게 손실로 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만큼만 수익을 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단기간적으로도 너무 접근하시면 안 되시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 전략들을 QR코드나 뭐 문자 보내주시면은 대응 전략 세워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네. 그런 네네.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뭐 잠깐 제 자랑을 하자면은 네. 지금 저번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단톡방에서 추천한 단타 종목이 추천하고 이틀 만에 한 2종목 정도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심지어 가온그룹과 지난주 첫 출연이셨는데 이번 주 두 번째 출연이시면은 방송을 2주밖에 안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두 종목의 수익률이 있었죠. 두 종목에 이제 네.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추천가 대비 40% 정도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말 그러니까 그대로 진짜 주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그 해드리고 상세하게 있으니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녹살선 하나 그려놨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저점을 또 이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상향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지금 저점을 깨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단도 어떻게 보면은 고점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오늘 넥스트 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비유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들인가요? 일단은 제가 그- 차트를 볼 줄 몰라가지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일단은 우상향 차트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대응하기가 조금 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조점보다는 더 높여진다라는 가정 하에 뭐 요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요 부분에서 사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이제 완전 바닥에서 살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정도에 사서 또 한 요 정도에서 팔고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종목이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런 차트로 해서 한 6개월, 1년 정도 보셔야겠다라고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 한번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충분히 매수 타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ARM에 대한 이슈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와 기아차 연결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현대와 기아차의 ISP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25년 이상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에이다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 EU에서 이제 그 의무화를 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만으로도 이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차트도 그렇죠. 좋지만 이 기업도 충분한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덜 터진 거. 그리고 여기에서 그만큼 덜 터졌다는 거는 앞전에 이제 매수자 분들이 강성으로 섰다. 그래서 강성 주질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아마 요 다음 고점은 또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넥스트 칩 이렇게 해서 종목 차트 분석 도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매수 매도가 전략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매수 가능 밴드를 지금 16,400원에서 지금 16,600원에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일 종가가 16,610원입니다. 근데 네. 뭐 시간에서 약간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매수 범위에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다음 시장. 그러니까 월요일은 휴장이잖아요. 한글날로. 그러니까 그 시장 다음 화요일 장에서 요 부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목표가는 지금 1차는 18,000원, 그리고 2차는 19,400원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그 전에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사실 깨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만약에 요 부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가 15,2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 속에서는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조금 잘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자율주행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넥스트칩이고요. 우리 최창림 멘토님 정말 진짜 주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만큼 정말 출연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주말만 진행하는 방송인 만큼 2주라고 해봤자 2번 방송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또 400명이 넘는 분들이 또 많은 수익을 가져가신 만큼 오늘 종목의 이제 앞으로의 전략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넥스트칩,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대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성장 가치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 19,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저희가 한글날 이후로 또 화수목금 최창림 멘토님께서 직접적으로 전략에 대한 것들 평일 시장에 맞게 저희가 장중에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의 방법 저희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이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무료 입장 20분 남았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20분 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저희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요.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자, 진짜 주식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수익을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라떼 주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넥스트칩을 마지막으로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2부에서 또 최창림 멘토님의 진짜 주식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오늘 두 번째 라떼 주식 종목은요, 그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인데 그 최근 장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사실 지금 모멘텀이 한 개만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다원시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지금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군으로 엮여 있는 게 제약바이오주 테마와 그리고 핵융합 전원장치 그리고 철도 테마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금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지금 협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그 다원시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그 다원메닥스라는 자회사인데요. 이 자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그 유일 가속기 기반 그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의 기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꿈의 암 치료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해서 최근에 그 암 2기 환자, 그러니까 전립선암 2기 환자가 암 조직이 지금 제거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세암병원에서 그 국내 첫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속기 치료를 받았는데 2기 전립선 암 환자가 암이 제거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뉴스 보도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그날도 한 21%,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원메닥스를 통해서 다원시스는 지금 좀 제약바이오의 주에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제 가속기를 통한 치료는 암세포를 정밀 타격해서 그 타격하면서 이 제거가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중입자 치료가 본격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가속화가 된다고 하면 이 다원시스와 다원메닥스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주가에도 어떤 상승 모멘텀을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도 그렇고 제약바이오주도 그렇고 곧 이 테마군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내용 말고도 사실 다른 테마군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지금 많이 큰 움직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제약바이오의 큰 상승 흐름을 한번 가지고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점에서 지금 잘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타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잠깐 눌림목에 와 있는데 지금 매력적인 어떤 매수 타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 활용 암 치료 목적으로 해서 이제 사용 승인도 이제 받은 상태라서 좀 이 기업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원시스는 철도 또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철도 테마를 갖고 있는데 요 열차입니다. 이 열차가 이제 EMU-150이라는 이제 전기동차인데요. 한 2년간 사실 적자 흐름을 보이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이제 90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이제 재무적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년 동안 적자를 봤던 어떤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나갔던 어떤 비용들을 이제는 조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보여주듯이 이 부분에 대한 이 전기동차는 이제 전동차는 다르게 전동차 같은 경우는 단거리용이고요. 전기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거리, 장거리용입니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그 지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예정이라서 지금은 이제 코레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앞으로 나올 그 다량의 수주를 예상을 해서 이 기업은 이미 2019년도에 전북 정읍에 400억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생산 기반 그 생산 그 공장을 이미 신축을 했습니다. 400억을 투자해서. 근데 심지어 지금 최근에 그 정읍 근처에 또 다른 부지를 또 알아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위해서 부지를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신축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회사가 좀 적자가 나긴 했었으나 앞으로 지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흑자 폭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흑자 전환이 핵심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저도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께서, 멘토분들께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에 좀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선반영되는 부분이죠. 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흑자 전환 될 거다 예상을 해도 사실 그게 흑자 전환이 확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기 보고서에 찍혀야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TX죠. 뭐 이제 수도권 이제 광역철도에도 앞으로 이런 전동차라든가 전기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될 거고, 지금 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이 기업은 400억을 투자해서 계속 공장을 증설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 수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400억을 투자해서 먼저 공장을 짓기는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 전에 진행할 네. 일은 없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 계약 내용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400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흑자 전환 이제 90억 이제 흑자 전환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수주 물량은 좀 확보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는 이 흑자가 90억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 앞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슈가 있나요? 네, 이 기업은 충분한 것 같은데. 네. 이 다원시스는 그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핵 융합 전원 장치를 공급하는 유일 업체예요. 유일 업체. 유일 업체. 네, 그러면 공급하는 유일 독점이라고도 업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독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핵 융합 전원 장치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어, 사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 네. 개인 투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해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예, 기업들이 예, 예. 그래서 뭐 ESG 경영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최대 제철사죠. 그 뉴코에서 최근에 이제 핵 융합 그 전원 장치를 통해서 핵 발전을 통해서 탄소 제로인 철강을 생산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 변화에 좀 대응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도 그 전기차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전기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탄소가 배출이 돼요. 그쵸. 전기를 만들려면. 그리고 전기차가 많아지다 보면은 전력난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핵발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융합 그 전원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어쨌든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핵융합 전원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으로 관련해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전기차가 더 활성화가 되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기술은 크게 수혜를 받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기업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에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에도 사실 지금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핵융합 전원 장치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력적인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좋게 보시면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에 이어서 전략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차트는 아까랑 비교해 보셨을 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네. 이렇게 비슷하죠? 생긴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인가요? 일단 여기도 지금 이제 고점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여기서는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아마 좀 이쪽 전에 매물들이 이쪽 전 이제 고점에 물려있던 이제 매물들이 본전 심리가 좀 강한 상태라서 네. 지금 여기에서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한번 눌러서 포기를 한 상태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여기서는 거래량이 더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은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캔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을 터지면서 이날 9월 21일 날 이제 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암세포 조직이 제거가 됐다라는 게 확인된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내용으로 편입이 되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내려와서 아까 제가 여기 지금 고점이 이제 원래는 저항이잖아요. 근데 뚫었으니까 이제 지지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지지받고 이제 여기에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번은 좀 매력적인 타점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봐서 좀 들고 가시면 좀 좋은 수익이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입가능 밴더는 16,100원 그리고 16,100원에서 16,21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5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15,400원.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드러운 라떼 주식 그중에서도 최창림 멘토님께서 2부 시간을 진짜 주식으로 이끌어 가주셨습니다. 자, 토요일 사실 2시간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슈를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서 무료로 내 종목을 드리다 보니까 이 2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창림 멘토님께서는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별 장세 속에서 우리가 자율주행과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살펴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섹터를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자마자 관련 종목으로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칩으로 안내해 드렸고요. 2부에서는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주 다원시스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만으로도 암 치료가 된다라는 결과적인 임상 실험이 나온다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철도 테마주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겹포제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원시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전략 1차 목표가 17,500원 그리고 18,500원에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다원시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방송 중에 저희가 타 방송과는 다르게 정말 시원하게 결론을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한글날 이후에 또 휴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다음 주 또 옵션 만기를 통해서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는 몇 가지의 기업들이 있죠.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좀 자세한 전략들 그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입장 50초 남았고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0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무료 빠르게 가능한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라면서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